자영업자의 친구 성실한TV 엄윤석입니다. 제 최근에 구독자님한테 이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매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월별로 세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필요한 것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 제안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일단 매출이 발생하겠죠.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할 텐데 내가 얼마를 매출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제가 이 가게 입장권 판매량과 이를 매상을 직접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방법은 다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업종이다. 그냥 카드사한테 받을 수 있는 매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월마다 받아두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디테일하게 몇 월 며칠에 매출했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10월달 매출분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그럼 그 10월달 매출 총액을 회계장부에 매출, 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 아직 못 받았으면 카드 미수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요즘에 무슨 페이 이런 게 많잖아요. 결제 대행해주는 회사의 홈페이지 가시면 매출 현황과 부가세 신고용 이런 데이터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하신 거대로 장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주로 현금 장사를 한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어딘가에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그거대로 장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매출은 결제를 대행해 주는 그 업체로부터 매출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월별로 장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껌껌이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월마다 그 정보를 입수하셔서 장부를 만드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돈을 바로바로 결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의 업체, 클라이언트로부터 돈을 바로바로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돈 받으러 왔는데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그래서 이런 미수 채권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체별로 내가 언제 매출을 했는데 아직 채권을 못 받았다, 아직 대금을 회수 못했다, 이런 것들도 매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큰 회사라면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영업팀이나 이런 부서에서 그런 관리를 다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미수 채권 잔액이 얼마인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신 다음에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회수 노력을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장기간 돈이 안 들어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회계상으로 또 세무상으로 대손 충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비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일정 금액 내에서 미회수 채권 잔액의 1% 정도의 경비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고 못 받았으면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못 받았다 그런 것들은 이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세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겠죠. 대손 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준비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재고자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재고자산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재고는 필요한 만큼만 보유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재고 구입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 현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나의 현금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음 네 번째로는 고정비 결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고정비라는 게 대표적으로 매장 임차료가 있을 거고 인건비가 있을 거고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매월 일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몇 월에 돈이 나가는지를 예상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제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증빙들도 당연히 챙겨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슷한 맥락인데 고정비 이외에 지출하는 비용들 있죠. 그런 지출된 비용들 있을 때마다 적격 증빙들, 회원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결제 내역들을 모아두셨다가 월마다 할 수도 있고 분기마다 할 수도 있고 주마다 할 수도 있고 장부에 반영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수증 모아놨다가 세무 대리인들 전달하면 그분들도 이제 그거 가지고 기장을 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각종 지출들에 대한 증빙도 갖고 계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정해서 매 주에 할 건지 월에 할 건지 분기마다 할 건지 정해 놓은 주기대로 장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모아놨다고 하면은 까먹기도 하고 기록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월말에 해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월별로 세무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날이 만약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1월 10일 날 되면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는 매달 10일 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월요일 11일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부가세 과세 사업자들은 1월 25일 날 전년도 6개월치 7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적이 없다, 무실적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월 10일에는 이 면세 사업자들의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업자 현황 신고에 대한 영상도 한번 올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 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거는 테이블이 몇 개인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게 바로 사업장 현황 신고입니다. 3월 10일에는요. 근로사업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했잖아요. 그 1년치에 대한 신고 내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월 25일이 되면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부가세의 반을 고지서를 날려줍니다. 반을 내라고. 이거 계산해 봤더니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도 안 날라오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안 좋다 싶으면은 무실적으로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이 되면 성실신고 확인자, 그 성실신고를 해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익 금액이 일정액 이상 되시는 분들, 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 한 15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무신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다는 것을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또 이것도 안 하면 또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고요. 요걸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달간 유예해 줍니다. 그리고 5월 30일이 되면 대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6월 30일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실신고 확인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와 함께 6월 30일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줘야 돼요. 복직부기 의무자가 되면 6월 말까지 내가 이 사업용 계좌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신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7월 10일이 되면 상반기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줘야 됩니다. 3월 10일 날도 지급 명세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작년도 1년치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행위였고요. 요것은 상반기 6개월치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 9월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됐어! 또 10월 25일이 되면 부가세 예정 고지를 또 한번 합니다. 아까 4월 25일에 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11월 30일이 되면 소득세 중간연납을 합니다. 이 소득세 중간연납은 내가 작년에 냈던 1년치 세금에 대해서 절반을 먼저 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고지서가 날라오니까요. 고지서 받으시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12월 달은 특별한 게 없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세무 일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 업종별로도 세무 일정들이 있는데 지금 영상은 신규 사업자나 사업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설명 영상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답변 드리면서 필요하면 또 영상 만들어서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